일부. 왜 착한 사람일수록 인생이 늦게 풀릴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 성실하면 인생이 알아서 길을 열어준다. 남을 해치지 않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묵묵히 참고 부당한 상황에서도 말을 삼키고 자기 몫보다 조금 덜 가져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보다 계산적이었던 사람은 먼저 자리를 잡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버텼는데도 아직 제자리일까? 혹시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온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전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착함 자체가 어리석음이었던 것처럼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착함이 문제인가? 아니면 착함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함을 하나의 성격으로만 이해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착함을 점검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착함은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며 결국 마음속에 억울함을 쌓아둡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했으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번엔 참았으니 다음엔 나아지겠지. 하지만 세상은 계산하지 않는 착함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보상은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음이 먼저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나 부처님은 삶이 늦게 풀리는 시기를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구간으로 보셨습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을 지키는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착함과 집착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마음은 계속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부. 착함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인생은 막히기 시작한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좋은 마음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문제는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착함이 어느 순간부터 붙잡는 마음으로 변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번엔 내가 양보하자. 상대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 마음은 분명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한 마음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있을까? 왜 늘 내가 이해해야 할까? 왜 내 마음은 아무도 살피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착함은 더 이상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옭아매는 의무가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무언가를 꼭 가져야 한다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기준, 이만큼 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것도 집착입니다. 착함에 대한 집착은 특히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미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싫어서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유지되는 선함은 이미 바른 길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집착이 개입된 착함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고정시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관계의 역할은 굳어지며 당신은 늘 이해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때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에서 가장 먼저 이 고정을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해도 삶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함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잃습니다. 거절할 자유, 물러날 자유, 다르게 살 자유를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조용히 막힙니다. 큰 불행이 오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집착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사실은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라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3부. 착함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왜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함의 무게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을 때보다 조금 솔직해졌을 뿐인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혹시 이렇게 행동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혹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이 불안을 잘못된 선택의 신호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고 있던 집착이 느슨해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함이라는 기준 속에서 자신을 규정해 왔습니다. 나는 참는 사람이다.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이 기준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힘들어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걸까? 이 혼란이 바로 불안입니다. 부처님은 수행 과정에서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나를 지탱하던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은 잠시 갈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착함을 내려놓는 초입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이 함께 올라옵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괜히 말했나? 괜히 선을 그었나? 하지만 이 불안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지켜주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다시 무조건 참아버리면 착함은 다시 집착이 됩니다. 불안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착함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비로소 선택이 생깁니다. 참을지 말지, 머물지 떠날지, 지금의 나에게 이 관계가 맞는지, 이 선택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부처님이 강조하신 한 가지 태도, 착함도 버림도 아닌 전혀 다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부. 부처님이 말한 착함도 악함도 아닌 제3의 기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착함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지만 떠올립니다. 계속 참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변할 것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기준은 착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였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이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것인지, 상황을 분명히 이해한 뒤 선택한 것인지, 양보하고 있다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버림받을까 봐 움츠러든 것인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이라도 그 뿌리가 다르면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면서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준은 착하게 보이는 행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행동 이후에도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입니다. 마음이 계속 무거워진다면 아무리 옳아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 안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불편해할 수도 있고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오히려 또렷해지고 숨이 쉬어지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깨어있는 행동입니다.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하면 삶은 잠시 어수선해집니다. 그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흔들림을 피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흔들림이야말로 삶이 정직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3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변화는 벌도 보상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왜 관계의 정리가 먼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정리가 인생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부. 착함의 기준이 바뀌면 인연이 먼저 정리되는 이유.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의외로 환경이나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지던 관계가 갑자기 불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변해서 그런 걸까?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관계의 변화를 실패나 손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정렬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착함이 기준이던 시절의 당신은 늘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역할 위에 형성된 인연은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면 관계의 중심도 함께 흔들립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예전처럼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며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인연이 먼저 느슨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정리는 누군가를 밀어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발걸음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데 마음은 혼자 걷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고독을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독은
새로운 삶의 리듬이 자리 잡기 전 반드시 필요한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정리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의 기준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공백의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그리고 그 실수만 피하면 삶의 흐름이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부. 사람이 떠난 뒤 가장 조심해야 할 마음의 함정. 인연이 정리된 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감정에 빠집니다. 허전함, 공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이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반복해서 경고하신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난 뒤의 공백은 마음을 조용히 시험합니다. 이 선택이 맞았는지, 괜히 기준을 바꾼 건 아닌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지. 이 질문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흔히 과거를 미화합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익숙했다. 불편했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고통을 줄이려는 본능으로 보셨습니다. 익숙한 괴로움이 낯선 자유보다 덜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시 예전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맞추고, 다시 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다시 막아버리는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떠난 인연을 붙잡는 순간 고통은 끝나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의 공백은 무언가를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아야 할 공간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새로운 관계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 선택이 필요했는지, 어디에서부터 숨이 막혀왔는지, 어떤 순간에 나를 가장 잃고 있었는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때 공백은 고통이 아니라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시간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채우려 할수록 다시 같은 구조의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공백을 제대로 지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 변화가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부. 삶이 느려진 것 같을 때 실제로는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인연이 정리되고 공백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 인생은 너무 느린 것 같다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대단한 성과도 없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시기를 정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이 처음으로 제대로 잡히는 구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하지만 기준이 바뀐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부탁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의 조급함을 경계하셨습니다.
변화가 느리다고 느껴질수록 과거의 방식으로 성과를 증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밀도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마음이 덜 소모되고 선택이 단순해지며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2단계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늦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이 느린 변화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그리고 부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부. 그래서 착하게 살아온 인생은 실패였을까?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까? 착하게 살아온 시간은 전부 헛된 거였을까? 부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삶을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착하게 살아온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면 지금 이런 질문조차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착함이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착함이 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돕느라,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느라, 분위기를 지키느라 스스로를 잠시 뒤로 밀어두었을 뿐입니다.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에는 각자 다른 속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어떤 사람은 늦게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을 찾습니다. 늦게 풀리는 인생은 틀린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바뀌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되고 착해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깨어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본 성숙한 삶이란 선을 행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맺되 자신을 잃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늦게 풀리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야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속도로 걷는 삶을 부처님은 언제나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로 보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주기보다 잠시 멈춰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나누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숨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담 없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